네, 안녕하세요. 2024년 4월 8일 마감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도 하락입니다. 하락. 대려 이제 4월 10일 선거가 끝나면 주가가 반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월 10일까지는 어떻게 보면 주가가 계속 빠질 것 같다. 대려. 그렇죠? 뭐 내일 같은 경우 좀 많이 빠졌으니까 좀 뭐 단기 차익을 보고 잠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뭐 추세는 좀 많이 꺾였어요. 그리고 조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락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말은 이제 저는 저번 주에 좀 올릴 줄 알았습니다. 선거 전까지 인위적으로 좀 주가를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이용해서 어쨌든 주가를 뭐 보합이나 뭐 계속 상승으로 끌지 않을까. 이제 정부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정부 집권당의 뭔가 경제 성적표를 가리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결국은 이제 반대로 흐르고 있다. 반대로. 그래서 제가 막 질르십시오. 뭐 라면값만 빼고 질르십시오 그랬는데 결국 이제 반대의 형상이 나타나서 저도 좀 약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오늘 빠진 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묵묵하죠. 이 차트들은 많이 망가졌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 주식을 사실은 방송을 안 할까 했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고 차트가 무너졌었어도 그래도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종목들 몇 개만 보면서 얘기를 해보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이 물가가 지금 문제예요, 물가. 와 이리 비싸노? 물가가 미치겠다, 게 선거 뒤가 더 걱정. 그죠? 그래서 이 물가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가 사실은 윤석열 정권을 탄핵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죠. 근데 희한하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는 또 우리 이 문석열 대통령 이하 국민의 힘이죠. 국민의 힘을 뭐 아주 전폭적으로 밉니다.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뭐 경제 성적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보다는 이제 감정적으로 어 국민의 힘을 엄청 밀어요. 예. 그래서 뭐 그 자유니까 뭐 뭐라고 말은 못 하겠고요. 저 같은 경우 뭐 나이도 저도 적지 않지만 저는 이제 경제 정책이나 이런 걸 들여다봤을 때는 거의 꽝이죠. 예. 문재인 정권도 꽝이었는데 그거를 이어받은 윤석열 정권도 꽝이죠.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때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역겹습니다. 역겨. 예, 역겹습니다. 사실은 나올 면목이 있나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어쨌든 이 뭔가 가계 빚이나 이런 영끌족들, 젊은이들의 이러한 뭔가 무분별한 뭔가 부동산 갭투기나 뭐 이런 것들을 문 대통령 때 좀 이렇게 좀 대출을 규제하고 계속 그렇게 갔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겠죠. 그죠? 그 씨앗을 심은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문재인 대통령은 나오면 안 되죠. 어떻게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걸 이어받은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뭐 똑같은 정책으로 둘 다 이제 뭐죠? 이 연기 신공. 뭐든지 악재는 연기해라. 뒤에 오는 사람이 터지면 감당한다 해서 이 연기 신공으로 밀고 나가고 있죠. 연기 신공. 엄청난 권법입니다. 이 권법으로 정권을 이끌고 있어요. 둘 다. 그래서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연기 신공이 지금 거의 끝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미용실을 가나 어디 가나 이제 불안하다는 건 아는데 그러면서도 언론에서 많이 속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제가 머리를 지금 자르고 왔는데 머리를 자르고 오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 뭐 부동산이 안 좋고 뭐 떨어지고 뭐 이런 거 다 하세요. 이제 뉴스에 나오니까. 근데 이제 외환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외환 보유고가 언론에서는 뭐 5천억 달러 이상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돌았죠. 그래갖고 이제 외환 보유고는 안전하지 않냐.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죠.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외환 보유고도 사실은 이제 전문가들이 파헤쳐 봤을 때는 이 가용성, 만약에 진짜 외환을 때려 막아야 될 때 이 가용성 면에서 보면은
거의 얼마 되지도 않죠. 되게 개구라죠. 그죠? 이 외환보유고는 국민들이 외화로다 뭐 해외 투자한 거, 기업들이 투자한 거부터 뭐 금융권이 갖고 있는 외환 투자액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서 뭐 진짜 엄청나게 복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게 근데 과연 만약에 국가가 위급하다, 달러를 좀 줘라, 어떻게든 환투기를 막아야 된다 해서 외환시장에 개입할 때 과연 그런 돈들이 알겠습니다. 금모으기 하듯이 뭐 외환을 다 드리겠습니다. 국가에 이럴 게 과연 얼마나 되겠냐고요. 가용성 면에서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얼마 되지도 않고 이건 좀 있으면 뽀록 나겠죠. 길게 가야 외환보유고가 불안하다는 얘기는 아마 겨울이나 이때부터 심하게 들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올겨울에 이 윤석열 정권 탄핵에 대한 얘기가 엄청 나올 것 같아요. 데모도 엄청 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금융 시스템 붕괴나 이런 거는 4월에 없는 게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죠. 뭐 불안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수는 있어도 4월에 금융위기는 없습니다. 금융위기만 없으면 주식 투자할 수 있어요. 주가가 이렇게 빠져도 뭐 한 1%, 2% 빠지는 거는 견뎌야 되죠. 견뎌야 됩니다. 사실 먹으려면. 그 대신 이제 막 7%, 막 마이너스 10%막 이렇게 코스닥이 빠지는 날만 안 나오면 돼요. 그럼 금융 시스템에 붕괴가 예고되거나 붕괴가 온 거죠. 예, 그런 것만 안 오면 돼요. 예, 그래서 요번에는 그렇게까지 4월 위기설, 4월 위기설은 그렇게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 지금 보시면은 물가가 문제죠. 물가. 제가 왜 물가, 이 에그플레이션, 농산물 값도 엄청 올랐죠. 그렇다고 해서 사과값이 뭐 10안 되는 하나에 10,000원 한다는데, 자, 그러면은 농부가 10,000원이라는 거에 대한 차익을 보나요? 아니죠. 못 보죠. 농부들한테 한 푼도 안 갑니다. 중간에 유통하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루트플레이션, 과일값 폭등, 과일값, 사과 하나에 10,000원, 엄청나죠? 예상한 대로 10,000원이 갔어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아요. 싼 건 싸죠, 아직도. 금사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물가는 4월 10일 총선에 화두가 되고 있다. 시장의 상인과 시민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다 안다고요, 지금. 다 알아요. 그죠? 그래, 여기 뭐, 떡볶이가 5,000원, 대파가, 뭐, 뭐, 그랬죠. 떡볶이 값은 뭐 계속 오르고 있다. 해마다 1,000원씩 올랐죠. 엄청나게 오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외식 물가 상승률이 3.4%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평균보다 높았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갖고 지금 외식 물가는 지금 벌써 36개월째 오르고 있어요. 36개월째. 와, 엄청나죠? 이러다가 이거 떡볶이도 한 달에 한 번 먹으면 많이 먹겠습니다. 진짜 힘들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전문가가 얘기를 하는 게 나오는데, 다들 그러면서 세계 물가에 또 얘기하죠. 세계가 다 오른다. 우리나라만 안 올 수 있는겨. 아니죠. 우리나라도 오르긴 오르는데 이 환율 정책, 물론 우리나라 돈을 많이 풀었는데 금리를 안 올리면서 더 돈값이 똥값이 된 거죠. 그죠? 통계 작성 이후에 최대폭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계가 빚도 많은데 물가도 올라서 망하기 일부 직전이죠. 망하기 일부 직전. 그죠? 망하기 일부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특히 뭐 금대파, 대파 갖고 장난친 것도 있죠. 875원이라고 대파 한 단에.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 교수님이 한 얘기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민의 가처분 소득은 정체되어 있고 경기는 침체, 물가는 오르다 보니 대파 문제가 불거진 거죠. 그렇습니다. 정부의 정책 능력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들의 불신을 보기 때문. 그죠? 정책을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그죠? 돈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온 얘기가, 또 보시면 물가 오를 때 정부가 완축제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 뭐 돈을 좀 풀거나, 뭐 수급 갖고 있던 뭐 물량을 풀어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없죠. 예를 들어 재정을 투입해 과도한 공공요금을 인상을 막는 거죠. 지금 공공요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공공요금도. 그죠? 총선 끝나면 공공요금 인상을 막고 있지만 선거가 끝나면 공공요금도 뭐 전기요금부터 뭐 가스요금 뭐 다시 또 교통비까지
난리 나겠죠. 그죠? 네, 긴축 재정을 워낙 강조하고 있어 국정 기조를 잘 바꾸려 하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도 물가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뭐야 인건비 그러니까 인건비 봉급 월급도 계속 월급은 뭐 그대로죠 그대로 그죠? 뭐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물가 폭등이죠 물가면서 또 공급요금도 폭등이죠 공급요금도 폭등 그죠? 그렇죠? 빚도 폭등, 이자도 폭등. 그죠? 빚도 폭등, 이자도 폭등.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참, 뭐라고 말하기가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인데, 지금 돈이 너무 많이 풀렸죠.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시중에, 이거를 뭐, 이자를 올리고 해서 뭐 유동성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더 돈을 풀고 있죠. 부동산을 망가뜨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금리를 못 올리고 있습니다. 금리를 못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인플레가 지금 계속 발생이 된다. 그래서 물건값이 오르는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한국 그 원화 우리나라 돈이 똥값이 되는 거죠. 인플레가 일어나는 거죠. 인플레에 의해서 그죠?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돈이 똥값이 되는 것도 있죠. 그죠? 자, 그 인플레가 일어났는데 이 주식도 역시 어떻게 보면 이제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죠. 과연 그럼 주식은 인플레의 영향을 받냐 안 받냐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죠. 그죠? 한번 객관적으로 해보십시오.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인플레의 영향을 받는다면 주가도 올라가야죠. 그죠? 금값이 올라가죠.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현물이니까. 인플레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죠. 만약에 땅을 갖고 있는 뭐 기업인데 땅이랑 현금을 갖고 있어. 또는 뭐 외화를 갖고 있으면 더 좋겠죠. 유보금으로.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원화 가치 대비에 가격이 떨어지니까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것도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죠. 아직 안 떨어지고 있죠. 물론 좀 떨어졌다고 그래도. 그죠? 그러면 당연히 그거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가치는 올라가는 게 맞죠. 인플레가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들이 지금 이런 우리나라의 원화가 똥값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내 주식이 뭐 1,000원이었어요. 1,000원. 뭐 전환사채나 이런 거 없다는 가정하에 1,000원인데 예? 옛날에도 1,000원이었어요. 2000년도에도 1,000원, 뭐 2020년도에도 1,000원이었는데 지금 2024년이 됐어요. 2024년이 됐는데도 1,000원이다. 그러면은 인플레가 반영이 되면은 뭐 1,200원이나 1,500원도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거 잘 판단해 봐야 돼. 어떻게 보면 본인의 돈의 가치가 이 주식을 샀는데 금과 같은 뭐 이런 현물을 샀는데 이 현물이 안 올라가는 거지 결과적으로. 그죠? 물론 회사 가치와 연계돼 있다고 하지만 회사 자체도 인플레의 영향을 받는 자산이나 그러한 뭐 금융 뭐 비용부터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올라갈 수도 있는 시기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약간 괴로움 갔을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진 만큼 주식도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게 반영이 된다면 또 주가도 상승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또 그런 측면에서 또 주가가 올라갈 종목들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외화를 이럴 때 많이 보유하는 회사들은 또 급등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그렇죠. 환율도 올라가고 또 갖고 있는 현금 보유액에 대한 평가액도 당연히 올라갈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을 좀 볼게요. 자, 먼저 링크제니시스가 오전까지 급등으로 출발했다가 뭐 계속 지키다가 종가에 쭉 밀어버렸죠. 한 1%대, 1.3%를 하락을 했는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차트적인 해석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뭐 그렇게 나쁘진 않죠. 그죠? 뭐 여기서 삼각 수렴을 완성시키려고 합니다. 그죠?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렴을 완성시키려고 그래요. 여기서. 그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내일이나 모레쯤에, 링크제니시스에 뭔가 좋은 내용의 기사든 호재가 있는 것 같아요. 링크제니시스에 지금 뭐가 좀 얘기되냐면, 물론 MPU도 있지만, MPU보다는 얘네가 이제 갖고 있는 이 AI적인 그러한 이제 뭔가 그 반도체를 검수할 때 얘네가 검수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죠. 반도체.
뭐 자동차, 현대자동차도 납품하고 뭐 많이 납품해요, 회사들에. 그래서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AI를 이용한 이 반도체 검사에 대한, 그죠? 예, 이거에 대한 뭔가가 좀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들리네요. 그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적인 이거가 뭔가 이제 반도체를 아무래도 삼성전자도 계속 공정을 넓히는데, 예,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검수하는 뭔가 불량품을 검수하고 뭐 이러한 그 제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반도체 AI를 이용한, 예,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삼성과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링크 제니시스의 이런 MPU나 이런 뭐야 AI를 이용한 이런 스마트 팩토리 반도체나 뭐 자동차 부품에 대한 뭐 이런 검사할 수 있는 이러한 그러한 뭔가 효율성 그런 거를 보고 삼성전자가 좀 지분 투자를 한다면 초대박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뭔가 요런 쪽으로도 내용이 지금 뭔가 나오려고 그러나 봐요. 예, 그래갖고 지금 주가가 일부러 누르고 있어요. 막 시간에는 엄청 장난을 치는데 장난을 치는 게 좋은 거죠. 그죠? 겁도 주고 오늘도 시간에는 2% 이상 뺐습니다. 그리고 내일 빠진다면 뭐 윗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쳐올릴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쳐올릴 수도 있는 위치에 이렇게 저가로 시작해서. 그죠? 하여튼 좀 급등 재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럴 때 뭐 요런 거 있는 거 뭐 물론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있는 것 같은 느낌은 계속 주네요. 그죠? 그리고 뭐 그런 게 있으니까 뭔가 차트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꿈틀꿈틀 거린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삼각 수령을 한 이유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링크 제니시스. 좀 힘들 때, 뭐, 만약 현금을 한 분이 있다면 한번 내일 저가에, 내일 분명히 빼요. 내일 한 3, 4% 이상 뺍니다. 네, 그때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좀 단기적인 이런 재료도 얘기할 수밖에 없죠. 너무 장기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장이 뭐 안정된 장이 아니기 때문에 링크 제니시스 강조합니다. 내일이든 모레든 급등할 수 있는 재료가 나올 것 같다. 이런 걸로 꼭 드시기 바래요. 요즘같이 힘들 때 주가들이 다 망가졌을 때 여윳돈이 있거나 교체 매매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좀 고려해 보십시오. 링크 제니시스였습니다. 네, 폴라리스 AI는 오늘도 빠졌죠. 예, 지금 막 선을 넘고 있습니다. 지금 거짓 뭐 여기까지 빼면 와 힘든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 지지가 나오는 게 좋았죠. 여기를 오늘 뺐어요. 사실 여기서 도지가 나와갖고 좀 조금 제가 희망을 가졌는데 속임수로 뺐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 또 여기서 뭐 이렇게 밑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하루 정도 밀렸다. 근데 얘도 이렇게 긴 하락 구간, 엄청난 하락 구간이죠. 거의 한 57% 정도, 58%? 이 정도를 뺐습니다. 고가 대비 58% 정도 엄청 뺀 거죠. 더 빠지면 좀 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안하죠. 이렇게까지 뺐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뭔가 끌어올릴 만한 이런 재료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뭔가 재료, 기사나 뭔가 공시, 이런 게 터질 위치예요. 감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경험상. 이런 게 터져야지만 이걸 끌어올릴 수 있지. 그런 거 없이는 이 구간을 절대 못 끌어올려요. 그죠? 그래서 뭔가 나오지 않을까. 내일든 모레든. 그래서 폴라리스 AI도 괜찮습니다. 지금 그래서 링크제니스 폴라리스 AI 뭔가 임박했다. 하루 이틀. 당장 내일이 아니라도 모레 정도 수요일까지 뭔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왔습니다. 그냥 한번 촉을 믿어보십시오. 어쨌든 뭐,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죄송한데, 어쨌든 저는 그냥 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딴 거 보겠습니다. 예, TPC도 이제 종가에 빠지긴 했는데요.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 오늘 같은 장에 빠지긴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밀어놓은 상황입니다. 얘도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십시오. 이게 거의 수렴이에요, 수렴. 얘도 수렴한 거예요, 수렴 여태까지. 길게. 좀 더 수렴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긴 수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끝에서 어떻게 갈지를 보시면 돼요. 그죠? 얘도 뭐 거래량 좀 죽으면서 이제 뭔가 방향성을 정하려고 합니다. TPC였습니다. TPC. 여기서 조금 더 옆으로 기면 방향성을 잡겠죠. 그죠? 위든 아래든. 자, TPC였습니다. 자, 위더스 제약. 우리가 기다린 건 이제 주사형 탈모 치료제인데,
참 안 나오네요. 오늘 같은 경우도, 자, 여기까지, 자, 이제는 더 밀리면 안 되는 자리까지 왔어요. 이럴 때 뭔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예.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자리까지 딱 정확하게 이렇게 밀었습니다. 그죠? 얘도 옆으로 좀 밀면은 뭐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 위든 아래든. 그렇게 봅니다. 이번 주 안에 방향성이 나오겠죠. 금요일까지. 그래서 좀 뭐 이제 한번 기다려보자. 뭐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걸 이탈한다면은 얘도 뭐야, 앞산 만들고 골파겠다 이런 건데, 아, 골을 파면 심각해요. 7,500원까지 열립니다. 예, 그러면 좀 심각하죠. 예, 골을 팔 수도 있다. 예, 골을 파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않기를 바랄 뿐이다. X. 예, 그렇습니다. 주식은 어차피 이 주도 세력이 가려는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저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예, 제가 잘못 본 것보다는 뭐 사람들을 좀 떨굴다 이렇게 떨굴려는 그런 뭔가 골파기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위더스 대학이었습니다. 네, 구독자분께서 이제 메가터치에 대한 얘기를 좀 뭐 시간 나실 때 한번 좀 교사해 달라고 그러는데, 시간이 나는 것보다는 시간은 항상 뭐 그렇게 뭐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아요. 그냥 해주고 싶을 때 해주는 겁니다. 사실은 뭐 시간이 나서 해주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얘도 딱 올 때까지 왔어요. 그죠? 얘는 이제 뭐야, 그 2차 전지 관련된 거하고 반도체 관련된 게 있죠. 근데 지금 현재는 이 2차 전지 관련된 거보단 반도체 관련된 뭔가 공정이 들어가는, 그런 게 더 주가가 잘 갑니다. 그래서 이게 부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에 대한 거. 그러면 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도 골을 파고 산을 팠어요, 지금. 그죠? 정확하게 골을 파고 산을 팠죠. 이렇게 그거 보면은. 그죠? 그래서 이제 과연 골을 메꾸고, 이제 산을 메꾸고, 여기서 깔짝거리다가 이렇게 갈 수 있을런지. 그걸 판단해 보십시오. 재료는 나쁘지 않아요. 재료는 나쁘지 않고, 시총도 별로 안 큽니다. 생각보다. 근데 이제 반도체 부분이 좀 강조되면 좀 많이 갈 것 같은데, 2차 전지 쪽으로 아직은 좀 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판단을 잘 해보십시오. 그리고 신규주라서 보시면은 신규주죠, 그죠? 신규주라서 이제 한번 뛸 때는 됐어요. 보면 이렇게 주봉도 이렇게 수렴하고 있었죠, 수렴, 그죠? 그죠? 뭔가 수렴한다는 거는 힘을 모으는 겁니다, 한 곳에. 하락을 할 수도 있고 상승을 할 수도 있어요, 끝자락에서, 그죠? 월봉을 봐도 이제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번 달에 이제 5일선을 찍었죠. 5일선을 이렇게 찍었기 때문에 요 전번 고점을 뚫냐가 중요합니다. 요 전번 고점을 뚫어줘야지만 다음 달에도 좀 빠졌다가 다시 백을 해서 뭐 이렇게 좀 더 백을 해서 이렇게 다시 고점을 뚫으면서 이 고점을 뚫으러 가겠죠. 근데 보시면 메가터치를 봤을 때는 지금 이 폭 있죠. 움직임, 이 왔다 갔다 하는 상하 폭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이거를 뛰어넘어야 돼. 이걸 뛰어넘고 그때부터 좀 이런 큰 파동이 나와야 된다고. 그죠? 막말로 진짜 최고가 거의 8,000원에서 뭐 최저가 4,000원까지밖에 안 빠졌는데, 그것도 지금 올라와서 지금은 이제 뭐 한 5,300원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렇게까지 재밌는 주식은 아니죠. 그죠? 이 폭이 커야 돼. 이 폭이 커야지만 주가 먹을 게 많은 거예요. 먹을 게. 왜냐면 차익을 봐야 되니까. 이렇게 차익을 봐야 되는데 아직은 좀 재미가 없죠. 그죠? 메가터치 신규주는 그래서 방향성을 잘 봐야 돼. 차라리 이런 거를 뚫었을 때부터 계속 추세를 만들어갈 때 타고 올라가면 뭐 많이 갈 수도 있겠죠. 내용 자체는 이게 나쁘진 않아요.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2026년까지 그 유리 글라스 그 회로 그거 이제 회로를 꽂는 그 기판이죠, 기판. 그래서 유리 기판 테마죠. 대장주죠, 대장 SKC. 역시 예상대로 계속 끌어올리면서 가죠. 끌어올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끌어올리면서. 그죠? 태고가를 계속 뚫면서 행진합니다. 주봉을 봐도 그렇고, 월봉을 봐도 그렇고, 그죠? 요번 주에 거의 최고가를 갈 수도 있겠어요. 그죠? 어쨌든 간에, 요번 달에, 지금 전번봉이 요만큼 길이죠, 요만큼. 그죠? 요번에는 이거보다 더 긴 봉이 나오겠다. 그죠? 뭐 여기도 이렇게 갔다가 빠지겠죠.
좀 더 긴 게 나오겠죠. 18,000원이든, 18만 원이든, 뭐, 이렇게, 18만 원을 갖던, 뭐 그렇게 갈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여기까지 가는 건 굉장히 무리수다. 한 번에 가는 게. 그래서 수렴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뭐 15만 원도 갈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수렴하면서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SKC 오늘 상승했길래 한번 또 얘기해 봤습니다. 아직까지도 위로 더 열려 있어요. 16만 원을 갈지 얼마에 갈지 하여튼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SKC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코츠 테크놀로지 한번 보죠. 코츠 테크놀로지도 끊임없이 가죠. 예. 아직까지 더 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주봉을 봐도, 한참 좀 더 가겠죠. 월봉을 봐도, 얘도 신규주인데, 이제 이렇게 한번 뚫으려고 그러죠, 이렇게. 요번 달에 이 최고가까지 한번 뚫을 수도 있겠습니다. 29,500원. 뚫을 수 있겠죠. 그래? 그렇습니다. 최고가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3만원, 29,500원이니까 한 3만원쯤 되면 팔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서 또 좀 머무를 수가 있어요. 최고가 뚫은 다음에. 네, 코츠 테크놀로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 관련주죠, 방산. 네, 동전주 판타지오가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계속 상승. 그죠? 뭐, 차은우가 이걸 투자를 들어왔나 봐요. 보면은, 그죠? 차트가 얘도, 엄청 빠졌죠? 네, 근데 이제, 다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차트도 보시면은, 수렴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수렴. 아직까지 수렴에 위치해 있어요, 수렴. 그죠? 이런 식으로 좀 수렴을 할 확률이 높죠.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찍었다가, 그죠? 이렇게. 아직은 좀 수렴에 할 수 있는 영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주봉을 보면은, 요걸 계속 못 뚫고 있죠. 요거 굉장히 센 거예요. 떨어지는 거. 월봉을 봐도, 그렇죠. 월봉을 봤을 때는, 요걸 뚫었네, 이번 달에. 얘도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주식들이 또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찍고 빠지고 해서 여기까지 갈 수가 있어요. 판타지오였습니다. 판타지오, 엔터에서. 바닥에서 한번 좀 길려고 하는데, 근데 월봉상에 이렇게 빠졌을 때, 이렇게 빠져서 옆으로 횡보 기간이 거의 없죠. 이러면은, 사실은 뭐 한번 그냥 올려도 다시 빠진다. 여기 지지 못하면 또 빠진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빠지면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그죠? 옆으로 좀 횡보를 좀 오래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판타지오는 보시면은, 여러분들 지금 잘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빠졌죠. 그죠? 이런 주식은 좀 위험해요. 물론 일정 밴더까지 상승했다가 이렇게 빠질 수 있는데 가는 척하다 또 이렇게 더 빠질 수도 있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식은 하지 말아라. 물론 요 위까지 조금 먹고 나오겠다면 뭐 단타는 들어갈 수 있어도 장기적인 거는 꽝이다. 장기적으로는 하지 말아라. 분명히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거랑 비교되는 주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이나믹 디자인이 오늘 많이 빠졌어요. 역시 예상대로 5,800원까지 빠지고 있죠. 5,800원 빠진 이유는 뭐죠? 요거 찍으려고. 그죠? 이제 계속 슬금슬금 올라왔으니까 이제 조정을 제대로 한번 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주봉을 보면은, 주봉이 이제 이걸 못 뚫은 거예요, 지금. 요걸 보십시오. 이게 똑같죠? 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힘이 있는데, 이걸 저번 주에 뚫었다가 이번 주에 다시 못 뚫고 빠진 거예요. 5일선 찍으면서. 이번 달에 다시 여기서 이렇게 돌려서 5일선 찍었으니까 다시 이렇게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예. 이거를 뚫으면은 얘는 여기가 벼 있기 때문에 엄청 날아갈 수 있다 이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자, 그러고 보시면은 저번 주에 분명히 요 수평선 위에서 끝났죠. 요거 보시면 요거. 그죠? 요거 위에서 끝났기 때문에 요게 페인트일 수도 있다. 5일선 찍고 꼬리 달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럼 이번 주부터 상승인 거예요. 어쨌든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뭐 목요일부터 이렇게 상승할 수 있다는 거.
그냥 우선 뚫어놨잖아. 이 엄청난 힘이 강한 이걸 뚫었어요. 그래서 지금 빠졌다고 안 볼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들어가야 될 수도 있는 위치다. 만약에 계속 강조하지만 요 5일선을 찍고 반등을 주면 이게 꼬리가 되죠. 꼬리가 되면서 이렇게 몸통이 이렇게 올라가는 뭐 이런 차트가 나올 수 있죠. 그죠? 이런 차트들. 그죠? 그럼 굉장히 좋은 차트입니다. 이거. 계속 들어가요. 자, 그 다음 월봉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이해가 좀 될 거예요. 월봉을 보시면은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쭉 빠졌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밀었죠. 옆으로. 아우러지고 있죠. 지금. 그죠? 그래서 좀 5일선 찍었어요. 월봉상. 5일선을 못 찍고 있었는데 5일선도 찍었죠. 자, 그러면 이 주식을 대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봅시다. 여기까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거의 2년 동안 옆으로 밀었어요. 물론 뭐 이렇게 꼴뚜꼴뚜하면서 밀었지만 이렇게 하향되는 주식이 아니잖아. 지금 봤던 그 판타지오처럼 하향되는 게 아니죠. 여기서부터 분명히 옆으로 밀은 겁니다. 이렇게 옆으로 밀었어요. 이렇게 미는 동안 누가 매집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어쨌든 미는 구간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이 긴 하락의 힘이 멈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찍으러 갈 확률이 높다. 요거까지. 그래서 지금 5일선 요거 크게 봐줘 한번. 지금 되게 굉장히 얘는 조정이 잘 된 거야. 요거 오늘 빠진 게 신의 한 수라고. 신의 한 수. 내일부터 막 쳐올려도 돼. 자, 차트를 크게 해서 봅시다. 크게 해서 보면 보십시오. 5일선을 못 찍고 있었는데 5일선을 오늘 딱 찍었어요. 하락시키면서. 그죠? 이제는 그냥 쳐올리면 돼. 여기까지 이렇게 쳐올리면 딱 이렇게까지 쳐올 수, 요번 달에 쳐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나눠서 다음 달까지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그죠? 2만원. 그죠? 2만원. 지금 5,800원이죠? 제가 이거 5,800원 정도 한번 올 수 있다고 그랬죠? 5,800원 정확하게 오늘 찍었어요, 그 이하로. 자, 조정 끝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출발하면 돼. 얘는 출발하면 이제 급등 출발이에요. 그리고 니켈이잖아, 니켈. 자연. 그러니까, 니켈 광석, 인도네시아, 생산, 유통, 배송인가? 하여튼 뭐, 다 하잖아, 이거. 그죠? 이거 다 했어, 지금. 광산도 계속 사고 있어. 유통업체도 샀어. 자원 관련 주기 때문에 이 정도 올려도 뭐라고 안 해. 그래서 세력이 바짝 붙어 있다. 이거 세력주예요. 그래서 얘는 조정이 끝나서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간 거야. 오늘, 내일 가도 되고, 아니면 다음 주에 가도 돼. 어쨌든 얘는 찍을 가격을 다 찍었다. 왜 신중히 오늘 같은 이런 조정으로 이런 주식들은 찍을 가격을 다 찍은 거야. 그래서 급등주들, 차트 만들고 있는 급등주들은 오늘 차트를 돌려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찍을 가격을 찍었다. 그죠? 오늘 산 사람, 뭘 내일 또 만약에 바로 안 올린다면 내일 사는 사람들이 초대박을 먹을 수도 있는 거야. 그죠? 2만원까지 가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젠 적극 매수인 거야. 적극 매수. 물론 여기서 이 5일선을 깨고 더 꼬리를 달 수도 있지. 그죠? 그래도 또 이렇게 꼬리를 달아도 요것처럼 보면은 다시 몸통이 5일선 위에서 끝나면 된다고. 근데 요번 달에 어쨌든 5일선은 요 빨간 요거보다는 더 위에서 끝나야 돼. 그래서 요런 모습은 최소한 나와야 돼. 요렇게 나오든 뭐 요런 식으로 요만큼 나오든 아니면 뭐 이게 길게 빼올려서 여기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게 올라갈지는 알 수는 없어. 그건 세력 마음이지. 그럼 여기까지 올라갔다 치면 다음 달엔 좀 꼬리 달면서 빠졌다가 다시 백을 해서 뭐 이렇게 몸통을 채우겠지. 그죠? 다음 달에 가면 더 모양이 좋을 수 있지. 그럼 양봉 3개. 그죠? 하나, 둘, 요번 달 좀 오르고 3월 달 대박 치고. 그죠? 2달 안에 뭐 여기까지 가는 거야. 2만원까지. 그죠? 얘도 해먹으려고 바짝 지금 웅크리고 있더라고. 그죠? 그래서 주식은 오늘같이 저도 멘탈이 나가고 계속 며칠 동안 계속 나가죠.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 돼. 그래서 무슨 우리 옛날 속담, 민화, 선조들이 가르쳐 주잖아. 호랑이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 그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그래서 제가 계속 미는 주식을 계속 관찰해 주는 건데, 오늘 쉬고 좀 반등한 다음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다이나믹 디자인도 5,800원대가 왔죠. 기다리던 가격.
예, 그렇죠? 이때 매수하는 사람은 6,300원에 매수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판단해야 돼요. 자, 내일 확실히 가는 거는 이제 내일이나 그 다음날 링크제니스가 뭐가 나올 것 같다. 그 다음에 TPC도 좀 수상하다. 수렴이 끝나간다. 그 다음에 위더스, 그 다음에 이제, 폴라리스 AI도 뭐가 나올 것 같다. 지금 너무 조정이 세다. 이제 2,000원 깨졌으니까, 거기서 좀 허우적 되다가 다시 2,000원 회복할 것 같다. 그 다음에 급등 나오죠. 위더스 제약도 뭐, 바닥권이다. 그죠? 그러면서 지금 마지막에 뭐, 이 다이나믹 디자인을 내가 판타지오와 비교해 주지만 판타지오를 사느니 이 다이나믹 디자인을 사는 게 낫다. 둘 다 세력주인데 그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희망을 가지십시오. 주가가 빠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팔지 않으면 손해는 아니고 물론 정신적으로는 피곤합니다. 마음도 아프고 저 역시도 돈 쓸 때가 많은데 주식에서 돈을 못 빼서 힘들어요. 생활이 사실. 그렇지만 수익이 올 때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죠. 돈을 줄여 쓰면서. 여러분들도 뭐 라면값 빼고 다 펀딩하라 뭐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돈을 절약할 수밖에 없어요. 절약하고 인플레가 반영이 되든 예? 어쨌든 간에 그 시세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겠죠. 최소한 손해는 보면 안 되죠. 최소한 뭐 기다린 게 있는데 뭐 한 2, 30%못 먹으면 2, 30% 많이 먹으면 뭐 100%에서 150%, 뭐 200%까지 이렇게 수익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판단해 보십시오. 기회가 온 걸 수도 있어요. 뭐 내일도 빠진다면 뭐 또 조정을 주겠지만 분명히 말하지만 주가들이 이렇게 출발선상에 있다가 시세 수비 죽어서 주가가 다 이렇게 백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빠질 수가 있어요. 종목들이 출발을 안 하고 앞으로. 그런데 어떤 종목 하나는 이렇게 빠지는 척 하다가 그냥 얘 혼자 달려나갈 수 있어요. 번호표가 빠른 애들. 그죠? 내일 같은 경우 이제 링크 제네시스 아니면 폴라리스 우노, 폴라리스 AI.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지금 보고 있는 이 다이나믹 디자인도 조정을 다 끝냈어요. 찍을 가격으로. 이런 게 먼저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보고 내일이나 수요일까지 가능성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요일 날 다시 한번 검토해보죠. 어떻게 됐나. 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좀 돈 좀 많이 버세요. 이럴 때 이걸 위기를 기회로 잡는 호랑이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아직까지 이 금융 붕괴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금융 붕괴보다도 더 실은 시장이 전체 시장은 계속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금화 하고 싶으신 분이 현금화 하십시오. 달러 사면 좋아요. 달러 사면 지금. 저는 현금화를 하셔도 괜찮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전문가나 뭐 무슨 경제학자들 또는 뭐 주식 관련된 여러 가지 뭐 회사에 관련된 뭐 애널리스트가 됐든 뭐 전문가가 됐든 이 사람들 말을 뭐 그렇게 많이 믿지 마십시오. 제 말도 믿지 마시기 바래요. 본인들이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견디기 힘든 장들이 계속 오고 있는데 이 힘든 장에 여러분들 보고 뭐 아직까지는 저는 종목에 대한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더 많이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견딜 마음이 없는 분들은 내일이라도 다 정리하시고 제 말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전체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제가 보는 주식들도 제가 말한 것도 50%도 안 맞아요. 거의 한 10%나 20%밖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 말도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근거를 가지고 좀 더 판단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저를 믿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믿지 마세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